안녕하세요. 저는 문헌정보학과 4학년 지금은 수료 상태로 인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저희 완전 키워드죠. 학생 성공이란 무엇인가? 학생 성공 강연을 한번 들었었는데 여기서 처음 봤는데 이 말이 정말 저는 이거 대학생이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겠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4년 내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우선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에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은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 스스로 궁금해하고 부지런히 배우면서 또 그것들이 자기의 욕심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가치를 주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는 단계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생이 되면 저도 그렇게 살 줄 알았죠. 근데 대학교에 왔더니 달력이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1, 2, 7, 8 4개월이나 방학이 있어서 방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교수님은 방학 숙제를 안 주시잖아요. 고등학교와 다르게. 그래서 이게 붕 떠버린 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뭔가는 배워야 되겠고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 조바심과 걱정은 막 생기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라는 그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나는 이거를 해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너무 막막했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뭘 할지 지금 몰라도 언젠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 그때는 바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제 운동을 해서 체력을 챙기자.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서 뭔가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얻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점. 그 당시에는 막 블라인드 이런 게 별로 없어서 학점에 되게 저는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을 꼭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머리로 항상 이렇게 그거를 쫓아가는 생활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쫓아가는 행동들을 하나씩 했을 때 오히려 실력이 하나씩 생기고 나 이런 것도 영어도 조금 이렇게 알아듣겠네. 막 원서도 조금 읽을 수 있고 코딩도 영어인데 사실은 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네라는 것이 자신감이 붙어서 그게 실력이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또 다른 거 이런 거 할래? 이런 말을 또 누군가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 행동이 꾸준하게 이어져서 지금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의 라이프 프린시플이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저의 삶의 원칙, 나는 정말 이렇게 살겠다. 저는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겠다에 좀 더 그래서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가치관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게 아마존에 있는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웬만한 표현은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learn and be curious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이게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되게 재밌고 매일 어제보다 하나만 더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 아닌 일기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Today I Learn이라는 TIL 노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PPT랑 대본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동시에 만드는 게 더 즐겁고 효율적이더라. 이런 걸 남겨놓으면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 그리고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예를 들면 회사에선 내가 열심히 한다는 사실만큼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되면 꼭 노트에 썼던 것 같아요. 저는 2학년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총 2학기를 프로젝트 I라는 이제 파이썬 학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에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코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코딩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학회에 들어갔는데 이제 코딩이라는 게 내가 손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선 절대 못 배우는 거다. 코딩이라는 거는 뭐 러닝 바이 도잉을 해야 되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링을 하는 연습이 되었고 또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how to라는 마법의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코딩을 계속 하면서 제가 스스로 뭔가 찾아다니고 검색하는 연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코딩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고 또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에서 교환학생을 갔어요. 근데 저는 덴마크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교수님께서 석사 수업을 진행하실 때 완전 토론과 발표로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매일 논문을 100장 정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읽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파이널 프로젝트를 정해서 그거를 교수님께 이 논문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해도 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혀 아닌데 이 근거가 이렇게 활용된 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여쭤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전공을 한 6과목, 7과목 들은 새내기였는데 사실 거기에 갔더니 이제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붙잡고 여쭤봤어요. 가서 막 이런 거는 어디서 찾냐, 리서치는 어떻게 하냐부터 문문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나는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고 이런 거를 맨날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질문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때 공부 체력이라는 걸 저는 길렀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활동들이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교환학생이 가면은 제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들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몰랐던 나를 찾는데 너무 좋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정말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재밌었던 게, 저는 그 덴마크에 있을 때 여행을 다닐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길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길이 진짜 넓어요. 그런데 보행 도로가 진짜 넓은데 자전거 도로도 넓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보는 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른쪽 사진은 길이 굉장히 좁죠. 그래도 보행자 도로보다는 차도가 훨씬 넓은데 이 차도도 갓길 주차를 허용해서 답답해요. 이걸 딱 보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나라마다 동네마다 이 모양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직원들은 어떻게 이거를 고민하고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까? 보행자랑 자동차랑 자전거, 이걸 다 어떻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는 통계도 관심이 있고 문헌정보학과에서 코딩도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거를 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하나씩 드는 거예요. 이제 궁금했던 게 생긴 거죠. 그 순간이 너무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저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교통권에 대한 데이터 분석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의 라이프 프린시플은 바로 행동하자예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충 계획하고 잘 행동하세요. 라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뭘 할 거고,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울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맥락만 가져가면 되지 계획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빠르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거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빠르게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충의 맥락을 가지고 나는 이런 게 있다는 이런 컨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근데 무조건 실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이프 프린시플은 네트워킹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주변에는 자율주행이나 교통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나라는데 내가 원하는 나는 그 5명의 평균과 너무 다르다. 그럼 내가 다른 5명을 만나면 나의 평균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를 새로 사귀고 싶다. 그 워크숍에 참여하고 그랬던 행동들이 이제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워크숍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3D 프린팅 디자인 배웠는데 우리 이거 같이 힘을 모으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3D 프린팅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택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서로에게 흥미로운 거죠. 전공생들이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워크숍에 참여한 거니까. 이 친구들이랑 같이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에도 활동을 했었고요. 또 동시에 제가 그렇게 전공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 전공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팀을 또 만든 거예요. 우리 같이 통계도 공부하고 정보학도 쓸 수 있게 공모전도 좀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 우리 그렇게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이제 공동의 목표가 생겨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실제로 공모전에 나가서 대상을 타기도 했어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정보가 흘러 들어오는 그 루트를. 근데 그거를 만들기가 힘들었던 거지. 제가 그걸 깨닫고 그걸 만들고 났더니
제가 맨날 받는 카톡은 그런 거예요. 언니 이 분석해봤어요? 언니 이 패키지 써봤어요? 은정아 뭐 이런 거 해봤니? 이런 거 기사 떠는데 같이 볼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점점 저도 모르게 그런 분야에 계속 이렇게 적셔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는 막 제가 의도하고 나는 목표가 무엇이니까 해야겠다 라기보다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영어는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또 공부하고 막 학회하고 뭐 하려면 체력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져놨던 것들이 그걸 꾸준히 했던 것들이 우연히 계속 이렇게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그것들이 다시 선순환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런 저희 라이프 프린시플이라고 했던 것들이 모여서 저에게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그 순간순간의 목표들을 실현시켜 주면서 또 이것들이 저의 욕심이 아니라 저희 팀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 활용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이제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